자, 그러면 지금 보이는 화면은 런처예요. 런처는 저희의 모든 툴들이 다 존재하는 곳이고, 현재 소스 새로 나온 애들 정말 재밌는 일이 많아요. 최근에 스팀펑크 약간 중세 그런 기관차에서 쓸 수 있을 것 같은 애들, 그런 애들이 등장을 했고요. 여기 보시다시피 저희의 모든 툴에는 바로 다 넘어서 갈 수가 있어요. 제가 여기 돋보기랑 같이 켜놨고요. 그리고 클릭하게 되면은 바로 알키미스트로 넘어가게 되고, 얘는 디자인으로 넘어가게 되고, 페인터로 넘어가게 되고, 실제 다운받을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이거 다운을 하게 되면 여기 완료 마크가 뜨면, 이제 뭐 소스에서 이제 알키미스트를 키게 되면, 켜야죠. 네, 지금 열일을 하고 있고요. 좀 기다리거나 꺼지거나 할 것 같아요. 미리 켜놨더니, 네, 켜졌고요. 다행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가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일반 하드고, 그리고 런처에서 다운받았을 경우에는 이쪽으로 다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지금 받아진 애가 이렇게 등장을 하고, 실제 보고 싶으면 이렇게 화면으로 던지시면 되고, 아까 전에 QA 그 질문글 올리신 분 중에 집어 던지기, 그거는 알케미스트에서 하는 작업 방식이었죠. 매우 안타까웠어요, 보면서. 바로 이런 식으로 작업해서 눈으로 볼 수 있고, 그렇죠. 되게 재미있게, 그리고 모든 파라미터 다 가능, 색깔도 내 맘대로 바꿀 수 있고, 그렇죠. 이런 한 부분을 모델링이 없는 상태에서 실제 뭐 이게 여기 보시면은 디스플레이스먼트를 활용해서 면이 없는 상태에서 실제 모델링 한 것 같은 효과를 내주는 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재미있는 툴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림자 값도 들어가지고요. 실제 렌더링 되는 것처럼 매우 좋은 효과로 등장을 하고 있어요. 네, 알키미스트는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얘네 같은 경우에는 실제 가져온 그런 어떤 애를 가져왔다고 치면은 이제 어떻게 실제 작업을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해지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은 지나다니면서 좋은 사진 있으면 막 찍고 다녀요. 실제 막 찍고 다니고, 뭐 이런 식으로 길 가다가 뭐 예쁜 사진 뭐 요런 뭐 배경들 많이 보이면은 바로바로 찍는 편이에요. 막 길 가다가 보면 오 좋은 자료 이렇게 하면서 가져가고 있고요. 실제 최근에는 눈이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며칠 전 눈 왔을 때 눈 사진을 찍었어요. 사실 눈 같은 경우는 작업하기가 정말 어렵고요. 실제 만들어져 있는 머테리얼을 쓰는 거를 선호를 해요. 근데 지금 이건 보시면은 제발자국도 찍혀 있고, 여기 자전거 같은 것도 찍혀 있는 것 같고, 얘를 실제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우선은 알키미스트에 다른 애는 어떻게 작업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여러 개를 보여주면 좋으니까. 이런 돌 같은 게 있으면 돌이 되게 잘 나와서 꼭 보여드리고 싶어서 얘를 가지고 왔고요. 집어넣고 비트맵 혹은 바로 머테리얼, 여기 보시면은 예전 방식, 그리고 AI가 해주는, 이거는 거의 뭐 기계의 힘을 믿고 잘 나오길 비는 약간의 좀 기도성 잘 나와라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보시면 바로 넣으면은 바로 결과가 나오게 돼요. 실제 어떤 느낌으로 나오는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타일링 작업이나 그런 여타 다른 부분들은 아예 하지 않았고요. 요애가 끝나게 되면 바로 이렇게 등장을 해요. 굉장히 잘 나오죠. 다만 이제 2D 뷰에서 보게 되면은 이렇게 타일이 안 되어 있고, 근데 하지만 저희 툴의 가장 좋은 장점은 타일링을 어마어마하게 쉽고 빠르게 만들어줘요. 이게 실제 타일을 만들게 되면은 지금 격자가 날아간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고, 실제 손으로 작업하는 방식이랑 똑같아요. 여기 경계면을 찾아서 얘네들을 어느 만큼 넣을 건지, 여기 회색 라인 등장하는 건 이쪽에 끝부분을 이렇게 밀어서 넣어주시면 사라지게 되고요. 그래서 밀어주고 블러를 줘서, 이 부분이 지금 타일링 경계니까 집중해서 보여드릴게요. 블러링, 그리고 부드럽게 얘네를 어느 정도 촘촘하게 할 것인지. 그래서 실제 와서 보면은 타일링이 없어지게 돼요. 물론 이렇게 반복 타일이 등장하는 거는 이미지 자체가 반복 패턴이기 때문에 이건 보일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하지만 굉장히 잘 나오고 있고요. 실제 3D 뷰 상에서도 디스플레이스먼트를 올리면 실제 굉장히 쨍하고 강하게 잘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그림자를 꺼도 잘 나오고요. 예전에는 저거 일일이 다 손으로 그럼요. 손으로 다 노가다던 거를 이제 네. AI의 힘으로. 맞아요. 아, 그러니까 정말 시간을 줄여주는 것 같아요. 그럼요. 더 놀라운 것도 있어요, 사실. 여기 보시면은 컨텐츠 어워드 필이라고 최근에 포토샵 쪽에 업데이트된 기능이에요. 얘는 정말 여기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존재한다, 뭐 요런 애들이 존재한다면 그냥 클릭해서 여기 이렇게 쓱쓱쓱 칠해주면은
얘를 주변에 다른 애로 바꿔줘요. 근데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와, 저런 게 어딨어. 그쵸. 되게 기분 좋게 바뀌어져가지고 간혹가다 안 되면 어떻게 그러지만 뭐 안 되면 다시 그리면 돼요. 엄청나게 쉽고 빠르게 돼요. 이게 좀 어떻게 보면은 우와라는 느낌도 들고 어떻게 보면은 와 무섭다 뭐 이런 느낌 당연히 더서 들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뭐 눈 같은 거 아까 제가 찍은 사진이 아니고 내부에서 적용된 눈 같은 머테리얼 있으면 여기다가 그냥 집어 던지시면 던지는 건 여기에요. 집어 던지게 되면 만들어지면서 이제 어떤 블렌딩 모드를 만들어 나갈지를 여기서 선택을 하게 되는데 뭐 하이트 기반에 혹은 뭐 AU 뭐 어두운 쪽 그런 그림자 쪽 생기는 곳 기반에 혹은 튀어나온 커버처 라인 기반으로 뭐 이런 걸 다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하는 느낌 어떻게든 다 만들어줄 수가 있게 되고 우선은 눈을 위로 쌓을지 아래로 쌓을지까지 다 조절할 수 있고 위치 변화 다 가능하고요. 얘네들의 컨트라스트 당연히 조절해서 위로 이렇게 살오른 것 같은 느낌까지 할 수 있고 타일링 당연히 가능하죠. 그래서 얘네들을 다 넣을 수 있고 그리고 기존 색깔을 따라가기도 할 수 있고 원래 컬러를 가져오게 할 수도 있고 이런 되게 간단하고 좋은 툴이에요. 정말 보게 되면은 와 저런 툴 나도 쓰고 싶다. 하지만 이 툴은 낮게 판매를 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구독 서비스로 네, 좋은 만큼 이게 구독을 해야만 가능해지는 툴이고요. 이건 지금 물을 깔아봤어요. 물을 깔았을 때 이 눈과 물이 딱 맞닿아지는 곳, 예,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약간의 눈과 물이 얼은 그런 살얼음 같은 느낌이 바로 생겨날 수 있고요. 눈에 대한 탁도나 뭐 이런 겉에 어느 정도까지 눈이 물기가 차고 올라가는 것까지 다 조절할 수가 있고요. 물론 더럽게도 할 수 있어요. 기름도 이렇게 유막도 띄울 수 있고요. 되게 좋은 툴이에요. 되게 좋은 툴이지만 다만 네, 구독 서비스. 좋아요가 구독이 아니고 네, 이거는 구독을 하셔야만 사용할 수 있는 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도 관심이 있으면은 한 달 동안 무료 쓸 수 있는 트라이얼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트라이얼 쓰시면 되고요. 자본주의, 네, 자본주의 하셨는데, 그쵸, 철저히 자본주의. 네, 슬프지만은 어쩔 수 없는 것 같고요. 하지만 더 빠르고 쉽게 할 수 있다면 조금 괜찮은 것 같죠? 그쵸. 생산성은 정말 네. 자, 그리고 이제 확실하죠. 제가 찍어온 이거는 정말 위험한 것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은 눈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복잡한 애고 얘가 빛이 어떻게 받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심지어 저거는 밤에 찍은 사진이에요. 낮에 찍은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낮에 찍었으면 더 밝기가 됐을 텐데 그리고 심지어 파일 이름도 카카오톡이에요. 제가 카카오톡으로 보내서 가져왔고요. 근데 우선 입력될 때까지 조금 기다리는 시간이 있고요. 다들 좋아하시는군요. 근데 좋아요, 구독 누르면 사용할 수 있나요? 좋아요, 구독 한 10,000개 정도 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저희 부장님이 그 QA 같은 거를 더 할 경우에 어도비에서도 선물을 줄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뭐 돌발 퀴즈 이런 것도 간혹가다 던지도록 할게요. 근데 몇 명까지 가능한지 그것도 알려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우선 얘 같은 경우는 실제 사진을 넣은 상태고 2D 뷰를 같이 꺼내 보면 아무것도 안 나오죠. 그래서 지금 화면이 작아서 잘려 있는데 2D 뷰 전용으로 보게 되면 이 스캔 쪽에 들어 있고요. 이걸 꺼낸 이유는 타일링을 없애기 위해서요. 얘도 당연히 타일을 만들어 줘야만 이 끝 처리가 없어지겠죠. 저희는 이런 거 금가 있는 거 못 참잖아요. 저도 못 참고요. 그래서 엣지를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생겼으면은 당황하지 않고 얘를 더 올려주시면 돼요. 이건 라인이 넘어가서 그러는 거고요.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이쪽에서 블러 그리고 그리드 사이즈 얘를 해서 이 경계를 얼마큼 더 촘촘하게 만들어 줄지를 만들어 주게 되면 어느 순간 사라지게 되고요. 얘 같은 경우는 타일이 다른 방법도 있어요. 더 좋은 방법도 존재하고 있는데 뭐 타일이라고 검색하게 되면 메이크 타일 어드밴스라는 애가 있고 어드밴스 달렸으면 더 좋은 애예요.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고요. 얘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은 얘네가 어떤 식으로 동작되는지 움직여 보면은 약간의 네모 안에 격자 같은 게 생겨나가 가지고 애들을 한 번 더 끄집어내는 그런 기능을 만들어 줄 수 있는데 이미 타일링 잘 되어 있으니까 잘 활동은 안 하는 것 같고요. 이쪽에서 타일을 이쪽으로 와서 봐야죠. 베이스가 아니고 얘는 타일을 만든 상태에서 있다고 다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타일을 잘못 넣었나요? 제가 타일을 개수를 넣어버린 것 같아요. 7배로 하면 안 되죠. 3배죠. 이 외를 이제 AI의 힘을 돌리도록 할게요. 매치게 되면 이쪽에 이니트 머테리얼 B2M 방식이 아닌 AI 파워드 여기로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러면 요 애가 이제 계산하는 동안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저도 많이 기대가 됩니다. 집에서 했을 땐 잘 됐어요. 물론
실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는 아무도 모르고요. 실제 3D 뷰를 넘어가게 되면은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될 거예요. 되게 끔찍하게 등장을 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높이 기반을 잘 모를 수도 있고, 이거 어떤 느낌인지 정확히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등장할 수도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지오메트리 이퀄라이저라는 애가 있어요. 얘를 이용해서 좀 더 내가 생각했던, 내가 원했던, 내가 했던 거랑 좀 비슷하게 맞춰주는 요런 애를 맞춰줄 수가 있고, 그리고 앰비언트 쪽에도 좀 강도 올려줄 수 있고, 그리고 색깔이 좀 많이 날아가요. 그 이유는 여기 딜라이터가 들어있는데 얘도 AI예요. 이 애가 색깔 정보를 이렇게 검정 부분을 당연히 없애야지 그러고 알아서 날려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러프니스 같은 경우는 매트한,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은 반짝반짝거리는, 저희가 흔히 생각하는 빙판길이 되는 거고요. 큰일 나죠, 저런 데 밟으면. 자, 이렇게 해서 저거는 좀 마음에 안 들어서 강제로 이퀄라이저를 하나 더 넣도록 할게요. 뭐 딱히 뭐 신경 안 쓰고 넘어가도 되긴 하는데, 이퀄라이저 기능을 이용해서 저 애를 좀 더 눌러주도록 할게요. 잘 안 눌러지네요. 그럼 다른 애로 누르는 걸로. 얘 같은 경우에는 컬러가 조금, 저희가 생각하는 눈 컬러가 좀 안 나와요. 그쵸? 눈 컬러가 안 나오는 이유는 눈에 그 실제 컬러 값이 안 들어왔기 때문이고요. 약간 리플레이스 컬러를 이용해서 실제 컬러 값을 좀 흰색에 가깝게 바꾸도록 할 거예요. 이렇게 하면 새빨간색이 될 텐데, 저거는 게임에서 약간 피 같은 느낌으로 드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흰색 라인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생각했던 그런 흰색 그 흙이 되고요. 물론 이 상태로 쓰면 조금 좀 별론데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뭐 이렇게 흙 같은 거를 올려서, 실제 눈만 쌓이지 않잖아요. 흙과 같이 있어야 눈이기 때문에 이렇게 흙을 하나 얹고요. 그리고 얘도 이제 3D뷰는 필요 없을 것 같으니까 얘를 하이트 기반에서 눈을 먼저 올릴지 아니면은 흙을 먼저 올릴지를 계산을 해서 위치를 이렇게 바꿔주시면은 저희가 흔히 길거리에서 많이 보는, 밟으면 기분 나빠지는 그런 축축한, 훨씬 자연스러워졌네요. 그렇죠. 많이 자연스러워져요. 기존 네. 거랑 섞어 쓰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의 위에다가 얼마만큼 움직일지를 잘 조절을 하셔서, 이렇게 막 조절을 하셔서 색깔도 맞출 수 있고 컬러도 맞출 수 있고 위아래도 바꿔줄 수 있고, 되게 재미있게 원하는 대로 막 마음대로 짬뽕을 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마찬가지 물 하나 넣어주면 완벽하겠죠. 물을 슬쩍 얹어서 이렇게 하면은, 근데 저희가 근처만 가도 좀 밝기 싫어하는 그런 물이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더 발전시키고 싶으면은 다른 눈도 하나를 가져와서, 기존 눈을 가져와서 이 눈에 있는 높이만 살짝 이용을 해서 다른 눈을 하나를 끼워 넣고요. 그리고 얘에 대한 강도를 슬쩍 올려서 여기에 있는 뭐 발자국 같은 그런 특성들만 가져오게 되면, 이렇게 뭐 새도 지나다니고, 한국에 나오는 사슴도 좀 지나다니게 하고, 사슴은 없으니까 차라리 사람 발자국을 많이 이렇게 추가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하면은 사람이 눌러서 밟은 이런 어두운 값들도 다 존재할 수가 있게 되고요. 이렇게 되게 재미있는 툴이에요. 이렇게 재미있는 툴이고, 내 맘대로 막 뽑아서 쓸 수 있고, 컬러도 바꿀 수 있고, 색깔도 내 맘대로 바꿀 수 있고, 여기는 뭐 소나무가 많아서 녹색이 많이 나왔어요. 그런 것도 이렇게 뭐 설정해서 하면 다 맞는 거잖아요. 물론 이렇게까지 나오진 않을 거지만요. 그래서 원하는 대로 좀 막 편집해서 쓸 수 있는 요런 애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디자이너 되게 재밌는 툴이에요. 누가 봐도 재밌는 툴이고 되게 신나는 툴이죠. 자, 그리고 이제는 페인터는 제가 파일을 열도록 할게요. 페인터를 여는 동안에 또 퀴즈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사하면서 노가다는 사람들이 착잡하게 할 수 있는 기능이 많군요. 같이 쓰면서 좀 더 노가다를 안 하면, 그리고 기존에 네, 노가다 하시는 분들은 환호할 훨씬 일이죠. 빨라져요. 네. 저도 노가다 하던 사람이어서 와, 그 정도면은 이제 우아할 수 있어요. 자, 아직까지 절차적 방식이라는 글을 쓰시는 분이 근데 이게 왜 계시는데, 올라오는지 모르겠어요. 네, 지금. 이거 그 아까 전에 제가 글 읽어보니까 이거 실시간 마크가 안 적혀 있으신 분들은 녹방 보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새로 고침을 하시거나 그래야만 돼요. 그쵸? 이게 그 실시간, 저희가 지금 실시간으로 보고 있지만 유저별로 그 뭐라고 해야 되죠? 보여지는 시간이 딜레이가 있다 보니까 맞아요. 그 차이로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네. 우선 돌발 퀴즈 아직 한 적이 없는데 몇 유저 몇 라이센스는 어디서 나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게 기념품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쵸? 되게 우선 그 말 나온 김에 그래도 퀴즈를 한번 내드릴게요. 대신에 도미노 피자가 걸린 그 퀴즈죠? 아니요, 어도비 거. 아, 어도비 퀴즈인가요? 네, 아, 그 네. 부장님이 이야기했던 어도비 거
선물인데 뭔진 저도 몰라요. 저도 받고 싶고요. 자, 그러면은 알케미스트에 대한 지금 했던 거에 대한 약간 돌발 질문을 할 건데요. 뭐 새로 고침을 한번 다 같이 진행을 한 상태에서 해야 좀 그러지 않을까요? 어쨌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브스턴스 알케미스트에서 할 수 없는 거는? 이러면 이상한데요? 다시 하겠습니다. 네. 서브스턴스 알케미스트에서 시연에 나오지 않았던 것. 1번, 노드 방식. 2번, 집어던지기. 3번, 머테리얼 혼합. 네. 퀴즈 진행이 그쵸? 혼란스러워요. 네. 맞아요. 이게 다들 틀려서 그래요. 아직까지 절차적 방식이 안 나와요. 절차적 방식 왜 자꾸 나오고 있죠? 이미 절차적 방식에 대한 정답자는 나왔는데요. 아, 맞습니다. 박현수님. 1번 노드 방식. 1번 노드 방식. 네. 그쵸. 맞습니다. 이게 퀴즈를 내면서도 되게 죄송해요. 왜냐면은 1번 노드- 어느 분은 늦게 보실 것 같아서. 맞아요. 자, 이제는 또 서브스턴스 페인터를 진행할 텐데, 요 에셋은 위에 제목을 보시면은 저한테는 되게 좀 뜻깊은 그런 얘기도 해요. MD6, 그러니까 마블러스 디자이너 6 런칭을 했을 당시에 지금은 이제 마블러스 디자이너의 본부장이신 이제 박재영 본부장님이 이거를 같이 그 런칭 때 실제 시연을 했었던 그 에셋이고요. 네, 모델링은 네, 박재영 본부장님한테 있겠죠. 오늘 게임 쪽 웨비나 한다고 허락받고 가져왔어요. 그래서 요렇게 생겼고 매우 예쁘게 생긴 아이고요. 아이가 아니죠. 여성분이고요. 여성분이죠. 네. 지금 얼굴이나 피부 부분은 기존 게임 방식으로 이미 제작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보시면은 이제 베이스 컬러만 활용을 해서 되어 있는 상태고요. 약간 좀 렉이 좀 걸리는데 이거는 좀 어쩔 수가 없고요. 좀 기다리면 등장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요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완성본도 숨겨놓고 그리고 실제 작업도 이렇게 한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꺼내온 애예요. 그래서 얘네가 계속 새로운 마크가 뜨니까는 작업을 다른 걸 먼저 하고 있도록 할게요. 우선은 이렇게 빛도 돌아갈 수 있고요. 뒤에 배경도 있고, 네, 얘가 말로만 계속 얘기했었던 PBR 방식입니다. 네, 많이 이미 사용을 하셨던 분들도 물론 계실 거고요. 처음이신 분들도 계실 거고. 자, 어떤 식으로 작업이 되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뭐, 가죽을 먼저 시작을 해야겠죠. 레더 같은 걸로 시작을 한다면, 그냥 검색을 하도록 할게요. 제가 웨비나를 하도 많이 진행을 해서 머테리얼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기본 머테리얼을 좀 위주로 저는 쓰는 걸 좋아해서 레더백이라는 가죽 머테리얼이 있고요. 거의 요 머테리얼 같은 경우는 제가 서브스턴스 디자이너, 페인터 뭐 1버전 1버전 때부터 항상 가죽 쓸 땐 얘 써요. 다른 거 안 쓰고 항상 이거 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보시면 집어 던지셔도 되고요. 던져도 되고 아이디맵이라는 게 존재하다면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얹으시면은 아이디맵에 맞게 바로 적용이 될 수 있고 클릭해서 넣는 순간 바로 자기 위치 찾아가고 여기 보시면은 바로 아이디맵 만들어 주면서 바로 적용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들어가면 단점이 존재해요. 왜냐하면 저희는 이런 아이디맵 작업을 할 때는 폴더 구조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얘를 마스크를 복제를 해서 단축키로는 컨트롤 알트 C로 복제를 해서 폴더에 마스크를 만들고 얘한테 붙여넣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얘는 당연히 쓰지 않을 거고요. 그래도 이게 더 빨라요. 왜냐면 하나씩 만드는 것보단 위치 찾아가서 바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좀 강제 방법을 하도록 하고요. 이렇게 넣으면 이제 자기 위치를 찾아갈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얘 같은 경우는 노멀도 켜줘야 되고 그리고 스케일도 뭐 3 정도로 올려주면 더 좋을 것 같고 뭐 이런 느낌의 모자, 뭐 가죽 모자를 쓰고 있을 텐데 뭐 저것도 요즘은 예전이랑 다르게 뭐 트라이 플래너 기능도 있어서 위치에 뭐 3축으로 이제 프로젝션을 써서 혹은 뭐 이렇게 UV 필에 맞춰서 아니면 이제 UV에 맞춰서 위에서 그냥 바로 쏘는 방식의 이런 애들이 있으니까요. 바로 필요에 따라서 바로바로 사용해 주시면 되고 그냥 바로 집어던지는 식으로 작업을 할 수도 있고요. 물론 뭐 웨더링 같은 거는 이렇게 뭐 어둡게 해놓고 그쵸? 어둡게 해놓은 상태에서 블랙 제너레이터 이쪽에 있는 뭐 이건 더트 이런 거 넣어주면은 뭐 자동으로 이렇게 때가 들어가게 돼요. 이런 거는 매우 쉽게 다 작업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앰비언트 오클루전 라인에 자동으로 쓱 하고 안착되는 때를 볼 수가 있게 되죠. 이런 느낌으로 되게 지저분하게도 만들 수 있고 깨끗하게도 만들 수 있고요.
자, 우선 빨리빨리 좀 진행을 할게요. 저희한테 있는 시간은 뭐 30분? 뭐 45분? 네. 우려하던 일이 일어났어요. 지금도 계속 퀴즈를 맞추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세로 고침을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해도 한 15분 뒤에 들으실 수가 있겠네요. 여러분은 실시간을 보고 계시지 않아요. 지금 올라오시는 분들은. 저희는 실시간으로 하지만 네. 보시는 분들은 딜레이가 있다라는 점. 지금 말씀드리면 정답자는 나왔습니다. 더 이상 안 그러게요. 올리셔도 돼요. 네, 매우 슬프지만 이게 어떻게 보니까는 퀴즈를 드리면서 더 스트레스를 안겨드리는 결과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다들 실시간 방송으로 빨리 찾아오시길 빌겠습니다. 다 주는 건 아니고요. 아마 몇 명 뽑아서 아닐까요? 아마 아까 전에 그 이현정 부장님이 뭐 줄 수 있는 유저만큼 주시겠죠? 그러면은 저도 몇 이렇게 명인지 몰라요. 추스려서 주시겠네요, 네네. 예문님께서. 다시 이제 넣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여기는 바로 금속에 대한 PBR 값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요. 저희는 뭐 금속인지 아닌지, 뭐 금속 칼라인지 아닌지랑 뭐 원하는 칼라 이런 식으로 마음껏 조절해서 쓸 수 있어요. 페인터에 있는 모든 기능들은 다 디자이너에 있는 기능들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다 절차적 방식이라고 보셔도 돼요, 사실은. 그래서 요애 같은 경우도 하나씩 이렇게 만들어 놓고 뒤에다가는 실제는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게 돼요. 여기 컬러 셀렉션을 찍어서 이렇게 파란색을 클릭해서 얘에 대한 뭐 색상을 원하는 대로 넣어주고 뭐 이런 느낌으로 작업을 해야 되는데 뭐 시간 관계상 어느 게 더 빠를지 그때그때 만들어서 맞추도록 할게요. 우선은 기본적으로 색상은 다 입힌 상태에서 좀 고급 기술 들어갈 수 있으면 들어가고요. 이런 느낌으로 바로 적용할 수도 있을 거고요. 너무 골드골드하네요. 약간 어둡게 좀 색을 좀 날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정도면 좀 묵직한 컬러가 됐고요. 얘 같은 경우도 그냥 컬러를 넣도록 할게요. 얘는 웨비나 때 썼던 애인데 나름 괜찮더라고요. 자동차에 들어가는 그 넘어가는 클리어 코트가 되는 그런 애인데 뭐 플레이크 값도 있고 해서 이렇게 좀 자동차에는 이런 값이 등장하는데 게임 쪽에서도 쓸 수 있어요. 사실 뭐 잘 쓸 수 있고 바로바로 이렇게 바꾸면 뭐 검정으로도 바뀔 텐데 뭐 얘가 스팀펑크니까 이쪽이 좀 더 어울릴 것 같아서 아니면 뭐 컬러를 좀 위에는 좀 비싼 글래스 뭐 녹색이 있는 약간 야간 투시가 되나 뭐 그런 느낌이 있는 애로 슬쩍 꽂아보도록 할게요. 러프니스를 반짝이게 하고 싶으면은 왼쪽으로 끌어오면 되고요. 오른쪽으로 가면 매트해지겠죠. 차량용이기 때문에 약간 메탈기가 들어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스케일을 올려서 촘촘하게 만들어주면 저 플레이크 값이 약해지면서 사라지겠죠. 이렇게 해서 모자가 대충 끝나게 되는데 사실은 이거 다 바느질을 다 따야 돼요. 그 바느질을 따는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고 하면서 우선 뭐 오토로도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이거는 뭐 게임 쪽을 위한 건 아니고 뭐 UV가 정확하게 구분되는 곳을 위한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오토 스티치를 클릭하게 되면은 UV 라인 혹은 커버처로 끝나는 곳에 알아서 위치를 맞춰서 이렇게 넣어주게 되는데 물론 얘는 게임 쪽 같은 경우는 UV를 그때그때 쓰기 때문에 손으로 그리는 게 맞고요. 그래서 뭐 대충 맞춰본다면은 저거를 이용해서 오토로 건다면 뭐 이렇게 하이트 올려서 뭐 색깔 올려서 뭐 이런 식으로 강제로 자동으로 하고 필요 없는 부분은 지우기로 지우시면 돼요, 이거. 그리고 원래는 저희 쪽에 그게 있어요. 저희 팀 내에서 사용을 하는 바느질 킷이 있는데 그거를 보여줘도 되는지 안 보여줘도 되는지를 제가 확인을 안 하고 와서 가져만 온 상태예요. 그래서 그거는 잘 모르겠고요, 저도. 그래서 요 애를 우선은 이렇게 컬러 셀렉션을 이용해서 머리를 찍어주면 나머지 부분은 다 사라지게 되겠고요. 원래 사실은 저 여기 완성본을 살짝 열어서 보게 되면은 여기 바느질이라고 제가 적어놨거든요. 저 애를 올려서 보면은 손으로 한 땀 한 땀 해야 돼요. 한 땀 한 땀을 어떻게 되냐면 보여드릴게요. 대충 여기다 놓으면 나오겠죠. 얘를 이렇게 키면은 얘를 끄고요. 이런 식으로 한 땀 한 땀 했는데 요 라인을 어떻게 만드냐면 예상외로 매우 간단해요. 여기에 분 모드에서 여기 툴 쪽에도 바느질이 존재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뭐 요런 애가 존재해요. 나중에 개인적으로는 업데이트 되길 기대하고 있어요. 대충 어떤 모양인지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해서 툴로 가서 보면 되게 굉장히 성능 좋은 애라서 네. 여러분은 다 못 본 겁니다.
저런 애가 존재하고요. 우선은 저런 게 없다. 그러면은 내부적으로도 만들 수가 있게 돼요. 뭐 여기에 보시면은 알파 쪽에서 바느질용 알파가 존재하고 있고요. 지금 다 세로 고침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쪽에 이름을 보면은 뭐 스티치로 시작되는 애들일 테니까 뭐 S로 시작되는 애들을 찾아야겠죠. 스티치, 네, 요런 애가 아니고요. 그냥 누가 봐도 바느질용 딱 나와 있는 애가 존재하는데 브러쉬에서 스티치 브러쉬를 찾을게요. 차라리 여기에 보시면 스크래치 T 여기 있죠. 스티치. 개인적으로는 요거 스몰 많이 쓰고 있어요. 저 스몰로 스티치 위에 기능 툴이 하나가 얹어져 있는 상태고요. 지금 얘를 끊어야 되고 이렇게 돼 있는 애인데 얘를 사이즈를 작게 해서 뭐 하이트를 이렇게 올려서 쭈루룩 하면은 바느질이 바로 되고 여기서 좀 더 응용을 하게 되면은 필레이어 구조에 마스크 쪽에다가 얘를 이렇게 그리고 위쪽에서 색상, 높이, 러프니스 이런 식으로 맞춰줘도 돼요. 그리고 요 값에는 여기 스페이싱 값이 들어있기 때문에 원하는 거는 다 조절해서 하실 수가 있게 돼요. 여기 지터부터 다 들어있죠. 스페이싱 이용해서 얘를 어느 정도 촘촘하게 할 것인지 이렇게 해서 바꿀 수가 있게 되죠. 네, 우선은 다른 애들도 바로바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바느질을 키면은 사실은 이렇게 됩니다 라고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 치마 쪽 얘를 먼저 갈게요. 얘가 아마도 가장 보여드릴 게 많고 좀 재미있는 애들도 많고 그래서 네, 지금까지 일본 노드 방식이 답변으로 올라와서 차장님 하나 그게 있더라고요. 네네. 유니티에서도 라이브로 언리얼처럼 네, 라이브 링크 있어요. 라이브 링크가 되는지에 대한 질문이 네. 있었거든요. 유니티도 마찬가지예요. 그 그렇죠? 특정 버전만 지금 되고 있고요. 그리고 물론 추후 업데이트를 통해서 최신 버전끼리 서로 연동이 될 거라고 기대는 하고 있어요. 언리얼도 마찬가지고요. 뭐 그게 되면은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유나이트 준비하다가 그 라이브 링크를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버전 오류가 생겨서 그때 아쉽게도 제가 돌아와서 우회를 해서 했었어요. 네,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은 얘도 저는 모든 가죽 질감은 레더백 씁니다. 레더백. 얘가 예뻐요. 예쁘고 간단하고 딱 좋아요. 여기다가 집어 던져 놓고요. 이런 식으로 입혀질 거고 노말 킬 거고요. 얘를 3배 정도 스케일을 올려서 되게 좀 묵직하고 뭔가 좀 괜찮은 모양이 항상 나와요. 얘는. 그래서 얘를 복제를 강제로 이쪽으로 컨트롤 알트 V 해서 올려놓고 얘는 지울게요. 물론 이 과정을 원래는 안 해요. 원래는 안 하고 그냥 바로바로 다 만드는데 조금이라도 더 빨리 하기 위한 욕심이고요. 이렇게 집어넣으면 바로 끝인데 여기에서 저희가 최대한 30분 정도가 있거든요. 약간 고급 기술을 좀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이게 뭐 소스 없고 물론 소스가 있으면 자꾸 소스 보여드리면은 잘 나오기 때문에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쪽에 보시면은 뭐 소스에도 레더가 지금 현재 순수 레더만 200하개 정도가 있고 쭉 내려서 뭐 자동차부터 모든 산업군에 쓸 수 있는 가죽 질감이기 때문에 되게 많아요. 되게 많게 되어 있고 이제는 저런 게 없을 경우에 만들 수 있는 방식 그런 걸 좀 보여드릴 예정인데 뭐 이런 것도 당연히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저런 애를 이렇게 페인터로 보내놓고 저는 없을 경우 그거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얘는 조금 페인터에 대한 좀 지식이 조금 필요해야 되고요. 많이 안 써요. 많이 안 쓰시는 방식이라 우선은 어떻게 작업이 되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마스크에는 필레이어 개념으로 넣어야만 작업이 가능하고요. PBR 렌더 모드 베이킹 하는 거 한번 보여주세요. PBR에서 PBR 렌더 모드는 노드에 그냥 PBR 렌더고요. 아웃풋 꽂아서 연결하면 바로 나와요. 그냥 PBR 렌더 모드 꽂아놓고 아웃풋 연결하면 되는데 좀 이따 시간 있으면 보여드릴게요. 기억한다면 제가.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연결하면 바로 짠 하고 나오는 애라서 어렵지는 않고요. 자, 요런 애가 있고요. 여기에 프로젝터에 이런 가지고 있는 패턴 같은 게 존재하다면 이런 패턴을
집어넣게 되면 이거 필로 패턴이 들어가게 되면 패턴이 이런 식으로 바뀔 거예요. 그래서 저 패턴을 활용을 해서 어떻게 작업을 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예전에 이거 6 발표했을 때는 앵커라는 기능이 없어서 되게 우회를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앵커가 생겨서 한 레이어 2개 정도로 끝나게 돼요. 우선은 뭐 느낌은 뭐 이런 식으로 올라오게 될 거고요. 지금 보시면은 그냥 들어온 거기 때문에 이게 좀 투박하죠. 그래서 저의 값을 뭐 앵커로 잡아 놓고요. 얘를 11에 0으로 해놓을게요. 구별을 하기 편해야 되니까. 그래서 요 값에 필터, 블러 처리를 하게 되면은 마스크로 보게 되면은 얘가 똑 떨어진 값이 약간 블러 값을 가지게 되고요. 여기만 보시면 돼요. 이 상태에서 값은 약간 이렇게 둔탁하게 등장을 할 거고, 저 상태에서 이제 약간 노드 쌓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기존 값을 받아오고 이 값을 빼게 되면 이제 약간 외곽으로 등장을 하게 되고요. 저 값을 인버트 시키게 되면 내부에서 한 번 더 이렇게 블러 처리가 되면서 내부 블러가 되면서 얘네들이 형태가 좀 더 도드라지게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하이트 상태에서 보게 되면은 저런 방식을 꽂으면 얘가 블러 들어가고 얘를 한 번 더 못아겨 주고, 그리고 이 상태 값을 다시 앵커로 잡으면 1번 값과 최종 값 이렇게 하나가 등장을 할 텐데, 이 방식은 나중에 조금 연구를 해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베리에이션을 만들 수 있는 방식이 될 거고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후에 작업에서 금속 벗겨지게 할 수 있는 약간 페인터의 기능 툴로도 만들어 놨었어요. 그래서 같은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고, 해당 값을 하나를 만든 상태에서 여기에서 이제 기존 값들 마스크만 활용을 하는 거죠. 필에 블러가 들어간 1번을 집어넣고요. 약간 앵커가 들어가기 때문에 좀 뭐 저게 뭐야 그러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얘도 노드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편해지고요. 그래서 얘가 1, 0 상태에서 넣고 얘를 뭐 다큰으로 빼게 되면, 그리고 얘가 뒤집어 놔야겠죠. 이 값을 인버트를 하게 되면 아까 봐서 뚜렷한 값, 그리고 이게 인버트가 아닌, 제가 자꾸 이게 마우스가 자꾸 더블 클릭이 돼요. 새로 샀는데도. 저 값을 다시 뒤집어서 확인하게 되면 라인으로서 등장을 하게 될 텐데, 여기에 블러가 하나가 들어가야겠죠. 이 값에 블러 처리가 되어 있는 애가 하나가 있어야 돼요. 이쪽에서 완전 블러 하나 넣도록 할게요. 좀 블러, 살짝 블러 하나 더 넣도록 하고, 기존에 1에서 0을 빼게 되면은 이 라인으로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라인이 하는 일은 이제 이게 불박 가죽의 특유한 약간 겉에 있는 약간 웨더링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이 부분을 좀 더 평탄하게 해서 좀 더 두드러지고, 약간의 저희가 접근할 수 있는, 약간 아트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좀 더 어떤 특별한 일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는 애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저런 애는 이제 칼라도 기존에 요런, 뭐 이건 칼라 찍으실 때는 찍으시면 안 돼요. 이거는 이렇게 찍으시면 안 되고, 꼭 베이스 칼라 상태에서 찍으셔야만 정확한 칼라를 찾아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기존 값보다 살짝 밝게 올려주시게 되면 이제 여기에서 등장을 하는 값이 이쪽에서 뭐 높이부터 시작을 해서 뭐 러프니스 값까지 같이 다 컨트롤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이런 느낌으로 등장을 할 거예요. 나중에 저거는 웨더링으로 쓸 수도 있고, 뭐 어둡게 해서 빨갛게 해서 뭐 가죽 특유의 손때, 혹은 좀 더 어떤 느낌으로 얘가 사용감 그런 쪽으로 등장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도 하나의 뭐 흔들어주는 기능을 쓸 수도 있고요. 그래서 뭐 색깔로서 구별, 혹은 뭐 이렇게 안으로 넣어서 좀 더 정확한 구별, 그리고 컬러를 좀 튀어나오게 했는데 색상을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튀어나오지 않은 정확한 값을 구현해낼 수도 있게 돼요. 되게 좋은 기능 중에 하나고요. 얘와 얘를 한 번 더 블렌딩을 하게 되면 내부에 교점으로서 등장하는 정확한 값이 하나가 등장할 텐데, 그 부분은 그냥 웨더링으로 우선 퉁치도록 할게요. 좀 재미있었으면 좋겠고요. 저런 부분도. 우선은 약간 어두운 회계, 그리고 이 마스크 쓰니까는 되게 숨이 차요. 아, 나도 발표하는데 너무 숨차더라고요. 네, 정신이 굉장히 혼미해져요. 죽을 말을 것 같습니다.
내 이산화탄소를 내가 마시는 것 같아. 네, 이렇게 해서 우선은 좀 간단한 이런 마스크 에디터를 활용을 해서 좀 약간 웨더링 그런 느낌, 웨더링에 어떤 느낌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 물론 스마트 머테리얼 쪽에도 쓸 수 있는 값이 존재는 해요. 그래서 약간 좀 사용감이 존재하는, 그리고 위쪽 아래쪽이 좀 많이 쓸렸을 테니까 저 부분에서 약간의 오클루전 라인이랑 그리고 월스페이스 쪽 혹은 포지션 쪽에서 특정 부분을 참조할 수 있도록 약간 집중을 시켜주도록 할게요. 이 마스크는 알트 클릭하고 마스크하면 마스크 뷰로 갈 수 있고요. 그래서 포지션에 대한 부분을 올려놓고, 그리고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이게 포지션이죠. 포지션을 이쪽으로 하게 되면 위로 집중이 되니까 아래쪽으로 좀 떨어지게 하고 싶어서 이걸 뒤집을게요. 그러면 아래쪽으로 집중이 될 거고, 아래쪽이 좀 더 세지게 한 상태. 이렇게 하면은 아래쪽이 색깔이 많이 바란 상태가 되겠죠. 이런 느낌이 너무 많이 들어갔네요. 얘를 좀 밸런싱을 좀 조절을 해서 살짝 조절을 해주고, 가죽 같은 경우는 검해지지 않고 약간 톤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약간 기존 톤에서 살짝 올라갈 수 있도록 조절을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바느질을 해야 되는데, 바느질은 시간 관계상 만들어진 거 꺼내도록 하고요. 바느질을 찾아볼게요. 바느질도 그래도 인정상 조금은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작업이 되는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여기다 이렇게 쏙 하고 올려놓으면 바느질이 뿅 하고 등장을 할 텐데, 이렇게 등장을 하겠죠. 이걸 하나를 또 복제를 하면은 2배가 되면서 더 진해질 텐데, 저 바느질 과정 되게 궁금해하실 거 뻔해요. 그쵸? 다들 궁금해하실 테니까 저 애를 필레이어 구조에서 우선 바느질 컬러를 정해 주시면 돼요. 튀어나올 거고 좀 매트할 거고, 이게 지금 바늘 실의 컬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약간 노란색에 약간 갈색 톤, 이 정도. 네, 이게 조절하다 보면 끝이 없어요. 빨리 포기를 혹은 넘어가야 되죠. 이 정도 컬러로 높이가 존재하고 좀 살짝 광택이 있는 이 정도 실이면 좋겠다라고 한 상태에서 블랙 마스크, 아까 지금 브러쉬 라인으로 되어 있죠. 이게 그어놓고 앞쪽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튀어나온 정도를 미리 조절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언도 해주고, 이제 위쪽부터 클릭, 시프트 하면 이렇게 찍으실 수 있어요. 클릭해서 연결해서.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시면 됩니다. 네, 다들 똑같죠? 작업은 다 똑같이 하는구나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합니다. 딱히 정해진 건 없어요. 아까 전에 그 오토 같은 경우는 항상 내면 좋겠는데, 그 UV로 딱 끊어지거나 커버처 라인으로 구별할 수 있거나 그럴 때 아니고서는, 네, 게임 쪽에서는 이렇게 손으로 하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 완성본은 짜잔 하고 요리 프로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쪽 위쪽에 약간 실크 쪽도 작업을 해볼게요. 실크를 쓰도록 할 거고요. 우선 실제 작업은 이런 식으로 작업이 돼요. 이게 브라우스에다가 얘를 집어넣은 곳에 실크를 짜잔 하고 넣어주면은 이렇게 메탈릭이 들어간 컬러 값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색상은 흰색, 약간 노란 계열 이쪽으로 해놓고 메탈릭을 없애주고 살짝 덜 반짝이게, 살짝 반짝이고 약간 노란빛이 좀 더 가는 게 좋겠네요. 요런 애라고 치면은 얘도 마찬가지. 아까 그 응용을 좀 할게요. 이 상태에서 그리고 블랙 마스크의 플레이어, 그리고 가지고 계신 좋은 패턴들 패턴을 넣으면 이렇게 등장을 할 거고요. 이 패턴 컬러는 좀 톤이 어울리면 좋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우는 거 보이죠? 저 우는 부분은 UV를 잘못해서 그러고요. UV 제가 안 폈어요. 그래서 트라이 플래너를 이용해서 최대한 맞춰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아요. 혹은 UV에 맞춰서 하면 되는데, 얘는 사이즈가 커지니까 추천은 트라이 플래너를 써야겠죠. 이게 최고예요. 이렇게 해서 이게 강제로 맞춰줄 수 있는, 이게 최선의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앞쪽에서도 좀 컬러를 잘 이렇게 움직여 주시면은, 그리고 기존 톤에다가 오버레이를 많이 끼잖아요. 오버레이 하면 색깔이 녹아드는 그런 블렌딩을 쓸 수 있고, 살짝 톤 다운 시켜서 어울릴 수 있도록. 그리고 기본은 실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크의 색상으로 조절을 짜잔 해주면 좀 고급스러운 느낌 되면은 멈추는 걸로. 그렇죠. 이렇게 끝낼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목도리 같은 경우는 카펫이에요. 이름이 카펫입니다. 이렇게 집어던지면 전체가 들어가기 때문에 아까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여기서 픽으로 찍어주든가 아니면은 컨트롤로 이렇게 던져주던가 둘 중에 하나 쓰시면 되겠고요. 요 외에도 이렇게 사이즈 올려주고 약간 이러면은 약간 좀 타올 같은 느낌이 나기 때문에 내부에 무한 베리에이션 그 부분이 있었죠. 저기서 어드밴스에서 라인을 없애주면 단색이 될 거고, 이렇게 약간 휘어있는 저런 부분들은 여기 크리즈 기능이 있어서 그래요. 크리즈를 꺼주시거나 아주 약하게 넣어주시면 좀 예쁜 값이 등장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당연히 저희는 게임 쪽이니까 지저분한 건 이렇게 해서 지저분하게 할 수 있을 거고, 없으면 이렇게 빼주면 되는 거고요. 깔끔하게 넣어줄 수 있고 라인도 넣어줄 수 있고, 그리고 위쪽으로 가서 로테이션을 움직여서 강제로 내가 원하는 컬러 맞출 수 있고, 약간 식탁 그런 느낌이 좀 들죠. 그리고 원하는 컬러도 다 조절할 수가 있고요. 다시 줄은 없애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지금 김인호 사장께서 보여주시는 이 재질이 절차식 매트리의 진짜 최대의 장점이겠죠. 그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 그리고 뭐 나머지 바닥 이런 부분도 존재할 텐데, 저거는 얘도 같은 가죽이라고 생각을 하고, 가죽 만든 애를, 얘가 제가 만든 가죽이겠죠? 얘가 가죽일 테니까, 이거 그 PPT 중에서도 인스턴싱이 가능하다고 했었잖아요. 얘를 컨트롤 C에서 예전에 스마트 머테리얼 없을 때는 이렇게 했었어요. 그리고 저 머테리얼을 합쳐놓은 애가 사실은 스마트 머테리얼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해서 집어 던지게 되면 이쪽에서 얘를 맞춰줘야겠죠. 얘가 빨강색이니까 빨강색으로서 이렇게 똑같이 들어갈 거고, 이 라인에 이 땀바느질, 저게 문제죠. 땀바느질은 직접칠한 부분이기 때문에 전애들은 이렇게 지워주셔야 돼요. 직접칠한 부분은 인정해주지 않아요, 내부에서. 그리고 요에도 위에다가 좀 푸톤을 넣어주는 게 좋을 것 같다면, 얘를 그냥 컨트롤 D로 복제를 하고 마스킹을 날려주면 되겠죠. 얘가 아니고 아래네요. 레더백을 하나로 끌어올릴게요. 끌어올려서 약간 계속 작업을 해보시면은 어느 순간 약간 기억력 싸움, 기억력 싸움으로 넘어가지고요. 저는 요 애를 이쪽에서 좀 강제로 끊어 놓도록 할게요. 강제 브러쉬를 하나 넣도록 해서 이쪽에서 좀 알파를 큰 거 아무거나 지울 수 있는 게 필요해서 하트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검정색으로 이렇게 날려주면은 이 부분은 없어질 거고요. 약간 너무 문양이 많아도 조금 재미없을 것 같아서 좀 강제로 이렇게 쓱쓱쓱 해서 이 부분을 날려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렇게 작업이 되겠죠. 나머지 부분들 빨리빨리 작업을 해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우선은 면 같은 경우는 뭐 패브릭, 저 바지가 패브릭이에요. 그래서 패브릭을 이렇게 넣었을 때 예쁜 거 있으면 바로 멈추도록 하고, 얘는 좁혀볼까요? 쓸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좀 디테일이 많이 깨지는 것 같아서 이건 오토 세이빙이고요. 이때 클릭하면 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패브릭 럴프를 넣도록 할게요. 얘를 좁히면 좀 형태가 좀 정확하게 나와요. 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는 얘를 좀 자주 쓰고요. 컬러도 어울리는 약간 어두운 톤. 그리고 이쪽은 좀 메탈릭한 느낌으로 넣을 텐데, 뭐 요즘 새로 나온 애들이 있어요. 뭐 요즘 소스에 등장을 한 애긴 한데, 이렇게 집어넣으면은 네, 되게 뭐 집시 같은 느낌의 그런 좀 멋있는 애가 등장을 할 거예요. 요런 애도 존재하고 있으니까요. 좀 갑자기 뭐 다른 거 해보고 싶다? 그럼 아무거나 한번 넣어보아서 괜찮으면 쓰고 안 괜찮으면 안 쓰고 뭐 그런 것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저 부분은 뭐 레더백을 이용해서 하나를 또 넣도록 할게요. 요 애를 집어넣도록 하고,
레더백을 많이 써요. 저는 정말 개인 작업할 때도 많이 사용을 하는 애라서. 그리고 위쪽에 똑같은 애를, 이게 원래 폴더 구조로 맞춰주는 게 맞는데 그럴 시간도 아까워서 지금 강제 적용하고 있습니다. 약간 메탈릭 속성을 이렇게 넣어서 좀 금속성이 있는 가죽. 그 실제 가죽 띠러 가보면은, 예전에 가죽을 띄워본 적이 있어서, 얘네 같은 경우에는 그 금속이 되는 가죽이 있어요. 이탈리아산 뭐 그런 가죽 팔더라고요. 이런 느낌으로 바로 적용할 수도 있고요. 좀 비싼 골드톤으로 위에서 메탈릭, 이런 느낌으로 넣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너무 반짝이면은 이상하니까요. 그리고 보면은 뭔가 막 떠 있는 느낌이 날 텐데, 저런 부분은 이제 웨더링으로 하나씩 눌러주게 되면은 처리가 되는 부분 중에 하나죠. 대충 더트를 넣도록 할게요. 전체적인 더트를 슬쩍 넣어서, 되게 축축한 느낌으로 나온 거는 러프니스가 검정색이기 때문이고, 저렇게 새까만 거는 살짝 풀어주면 되고요. 약간 좀 일하다 나온 느낌으로 바뀌었죠. 게임 쪽은 약간 웨더링이 생명이니까 이렇게 작업할 수 있고, 그리고 저희한테 아직 15분 정도가 남아서, 이제 실제 우리는 PBR 안 써요, 이런 것도 당연히 있어요. 그래서 어떤 느낌을 쓸 수가 있느냐면, 요런 애가 존재하다면, 이제 사실은 예전을 얘기 들어볼게요. 얘를 이렇게 보면은 여기 되게 좋은 애가 있잖아요. 이거를 쓰고 싶어요 라고 많이 왔었어요, 예전에. 이 맵을 쓰면 안 되나요? 라고 했었는데, 얘 같은 경우는 그냥 정말 옛날에는 탭키 눌러서 이거 스샷해서 쓰세요라고 했었어요. 실제 페인터 2 버전까지 이렇게 했었다가, 한국 유저들이 정말 원한다, 정말 필요하다 해서, 이거는 정말 한국에서 요청을 해서 만들어진 기능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되게 항상 꼭 자랑스럽죠. 한국에서 요청을 해서 꼭 필요한 기능이라고 해서 만들어진 기능. 어떤 애가 존재하냐면, 이거는 손맵 하시는 분들도 쓸 수 있는 기능이라서, 서브스트 페인터 우리는 손맵이라 안 써요 라고 하더라도 요 애는 쓸 수가 있게 돼요. 여기 필터에 보시면은 베이크드 라이트닝, 여기 보시면은 스타일라이즈, 요 애를 위에다가 던지게 되면, 지금은 머테리얼이 갑자기 이상하게 바뀌었죠. 얘를 확인하는 방법은, 얘를 우선 눈금을 끄고요. C를 넣었을 때 베이스 컬러, 요 애가 사실은 컬러예요. 요 애가 컬러인데 느낌이 아무것도 없는데, 요 베이크드 라이트닝을 이렇게 툭 하고 키게 되면 빛이 우선 들어가고요. 빛이 들어가게 되고 2D 뷰도 바뀌게 되고, 이 상태에서 조금씩 작업을 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보시면은 얘가 메탈 러프니스의 빛이랑 컬러만, 빛만, 빛 전부 다 따로따로 뜯어서 포토샵 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우선 저희는 빨리 봐야 되니까 같이 보도록 할게요. 머테리얼에 대한, 비금속 부분에 대한 광택 부분도 조절할 수 있고, AU 추가할 수 있고, 캐비티, AU 라인 더 올려줄 수 있고요. 쭉 내리면 이제 해에 대한 부분, 뭐 강도, 어느 정도로 할 건지, 그리고 빛이 어떻게 떨어뜨릴 건지, 이거 베이스 컬러예요. 채널 하나고요. 이거를 나중에 뽑게 되면은 이 뷰 하나 뽑혀서 그냥 원 텍스처 쓰시는 분들일 경우에는 굉장히 편리하게 쓰실 수가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베이스 컬러 원 채널만 쓰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태양을 어떻게 떨어뜨릴지부터, 그리고 하늘 컬러, 뭐 해가, 우리는 해 이렇게 써요라고 하면 원하는 거 있죠. 뭐 저 던전에서 많이 들어간다면 푸른빛 들어갈 거고, 그렇죠. 우리는 밝은 데서 놀 거예요. 그러면 밝게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거고, 그리고 하늘에 대한 강도도 여기 스카이 컬러, 그리고 지평선, 수평선 컬러, 땅 컬러는 너무 어두우면 안 돼요. 이렇게 살짝 톤 올려줘서, 그리고 라이트가 필요하다면, 추가 라이트죠. 여기부터 뭐 추가 라이트가 필요하다면 두 번째 라이트 어디다가 배치할 건지 확인을 해서, 약간 이거는 뭐 3.B 이런 쓴다면 좀 응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컬러, 두 번째 라이트, 톤 조절하실 수도 있겠죠, 당연히. 여기서도 조절이 당연히 다 가능하고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 보시면은 이게 없어요. M으로 보면은 요 라인이 없는데, 이거 기껏 찍어놓은 거 없잖아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저것도 불러낼 수 있는 편법이 존재하고요. 우선 베이크라이트 스타일라이즈가 아닌 기본 베이크라이트를 위에다가 얹어주시고, 요 외에서 이제 얘를 제거하고 볼게요. C 상태에서 얘를 켜서 보시게 되면, 요 애는 노멀과 하이트를 올릴 수가 있게 돼요. 내부에서 올릴 수가 있게 되고, 내부에서도 올려지는데, 얘의 단점은 여기
엔바이러먼트 맵을 넣어야만 BCU로서 등장을 하고요. 엔바 맵을 넣어주면 되고요. HDRI를 넣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다가 넣어주고 바로 들어오죠. 되게 세게 들어오기 때문에 이대로 바로 쓰셔서는 안 되고요. 기존의 손맵 기반이라면 예킨 상태에서, 이거는 개인적인 방법이에요. 여러분도 더 다른 것 만드실 수 있으니까 살짝 올릴 수 있을 만큼 올려주고, 그리고 이쪽에서 강도, 높이, 뭐 강도 정도 조절할 수 있고, 같은 빛을 만들어주는 게 맞아서 얘가 354, 308이면은 얘도 354 똑같이 빛을 넣어주는 게 좋죠. 308 이렇게 어그러짐이 없이 똑같이 등장을 할 거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그 제가 사입 하나 꺼내놓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쪽에서도 마찬가지로 강제로 마이크로 하이트 값을 밑에다가, 이거는 알아두면 좋은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 뭐 노멀과 하이트의 패스스루로 하나씩 작업을 해놓게 되면, 노멀도 패스스루. 그러면 이제 요 애가 가지고 있는 게 밑에 있는 모든 값에 대한 패스스루 값이에요. 얘를 앵커로 하나를 잡아서 이쪽에서, 지금 얘의 이름 16이었죠? 16. 노멀은 노멀로, 얘는 하이트는 하이트로 이렇게 잡아놓으면 어떤 일을 할 수가 있게 되냐면요. 앵커를 가져와서 얘를 클릭하게 되면 얘가 꺼졌을 때 컬러를 가져올 수 있어요. 기존에는 못 가져왔어요. 그래서 좀 더 손맵틱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수 있는, 약간 그 실제 뭐 PBR 안 쓰시는 것도 쓸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점점 발전되고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베이스 컬러 한 장으로 뽑아낸, 이렇게 하면 베이스 컬러 디퓨즈 원이죠. 약간 반실사, 되게 쉽게 쳐낼 수 있는 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쵸? 질문이 또 있네요. 네, 질문이 조금 올라왔습니다. 네. 컬러 셀렉션으로 마스크를 잡고 거기에 마스크를 뜨고 싶을 땐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래서 폴더를 합니다. 여기에 폴더를 넣어서 폴더에서 최종 작업하고 싶은 부분만 이렇게 찍고요. 그리고 그 내부에다가 스마트 마스크를 넣으면 돼요. 그래서 폴더 구조로 아이디맵을 쓰라고 하는 것 중에, 폴더 구조로 작업을 안 하게 되면은 요런 식으로 우회를 해야 돼요. 우회는 할 수 있어요, 다. 여기에서 이렇게 찍은 상태에서 거의 같은 구조로 다 하면은 요렇게 될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마스크 뷰로 보면은 이렇게만 작업을 해야 되는데, 다른 애가 짜잔 하고 들어오면은 사라지잖아요. 얘를 강제로 이렇게 맞춰주면은 쓸 수는 있는데, 그때마다 블렌딩 옵션을 다 수정을 하는 건 너무 끔찍한 일이어서 폴더에서 작업해주고 안으로 다 넣어주시면 돼요. 네, 그러면 우선 이렇게 해서 뭐 베이클 라이트닝을 이용해서 손맵까지 등장을 했고, 뭐 나머지 부분도 한번 작업이 완료된 애들로 꺼내서 보여드릴게요. 뭐 스커트도 다 했네요. 부츠는 안 했으니까 부츠만 그냥 밑에 거 그냥 한 것처럼 자연스럽게 이렇게 끼도록 할게요. 이렇게 끼면 되겠죠. 뭐 특별한 기능은 없어요. 여기다가 그 아까 전에 퀼트 넣어가지고 퀼트를 올렸을 뿐이고요. 뭐 이렇게 또 말하면 또 아쉬워하시니 보여드릴게요. 우선 니트를 니트가 이건가요? 저기 스마트 모텔에서 찾고 있었네요. 갑자기 스펠링이 기억이 안 나기 시작했어요. 니트가 어디 갔죠? 니트. 스웨터 같은 애를 아무거나 찾아서, 차라리 들어가 있는 걸 보는 게 더 빠르겠네요. 레더 말고, 시간이 없으니 제가 쫓깁니다. 패브릭으로 찾는 게 빠를 것 같아요. 패브릭 니트 얘죠. 요런 애를 이런 끈에다가 넣은 상태에서 그냥 올리시면 돼요. 올리면은
이 컬러만 이렇게 좀 어둡게 바꿔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군화용 이런 애가 되죠. 마찬가지고 이렇게 넣으면 되고요. 가죽은 아무거나 가죽 이렇게 넣으시면 될 거고요. 네, 저런 식으로 작업을 했어요. 다 재밌죠?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 해상도 임의로 조정 가능한가요? 네, 해상도는 여기 보시면 128부터 4096까지 작업이 돼요. 지금 작업하다가 포토샵이랑 다르게 지금 포토샵도 같은 사니까 그러면 안 되시고요. 이거 128인데요 그러면은 네 그러고 바꾸시면 돼요. 이렇게 128로 다 바뀐 상태가 되는 거고, 뭐 256 다시 계산해서 256인 상태, 1024 1024인 상태, 4096. 얘네들이 프로시저럴 방식으로 되어 있는 애들이라서 실제 해상도가 올라갈 때마다 더 촘촘하고 더 정확한 값을 가지고 있게 돼요. 내부에서 만들어진 애라면. 그리고 뭐 기존 포토샵 방식처럼 뭐 4K로 작업하는 다음에 2K로 줄여서 쓴다 가능하고요. 제가 질문을 네네. 좀 확인을 해봤는데 네. PC 사양부터 답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최소 PC 사양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PC 사양은 저희 우선 PC 사양은 높을수록 당연히 좋고요. 그렇죠. 예, 뭐 최소 사양이 지금 그래픽 램 2기가부터 쳐져요. 근데 2기가로 하면은 뭐 2K, 4K 작업 안 될 수도 있어서 복잡한 메시 안 되고요. 면도 많을수록 안 돼서 지금 뭐 20대, 30대면 가장 좋고 뭐 20대, 뭐 10 후반 지금도 실제 게임 회사 현업에서 쓰는 PC들이니까요. 뭐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그래픽 카드입니다. 네, 서브스턴스 그래픽 카드예요. 페인터는 그래픽 카드를 많이 타기 때문에 네. 특히 RTX 지원이 되기 때문에 맞아요. RTX 20 시리즈 그리고 최근에 나온 30 시리즈 쓰시는 걸 가장 추천드리고요. 맞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현업에서 2070 슈퍼를 쓰고 있는데요. 우와, 좋은 거 쓰시네. 네, 지금 2070 슈퍼만 해도 충분하더라고요. 충분하죠. 네, 2070 슈퍼만 해도 8K 빠지고 그럼요. 그다음에 유딩 작업도 제가 앞전에 서브스턴스 페인터로 리얼리스틱한 스킨 페인팅에 대한 웨비나를 했었는데 그때 유딩으로 24장을 썼는데도 돌아갔습니다. 노트북으로도. 와.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서브스턴스 페인터가 그 하드웨어에도 어느 정도 진짜 최적화돼서 나온 것 같아요. 네, 최적화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뭐 내부에도 렌더러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뭐 디스플레이 세팅 가지고 여기 카메라를 클릭하게 되면은 물론 이게 세이브하고 진행이 되는데 세이브 안 해서 터질 수도 있어요. 뭐 내부 렌더러가 있는데 얘는 아이레이고 엔비디아에서 만든 렌더링이다 보니까 엔비디아가 아닌 그래픽 카드에서는 돌아가지 않아요. 옛날에 AMD 쓰다가 이것 때문에 바꿨어요, 저도. 그래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어떤 느낌으로 나오게 되는지 바로바로 선택해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애라고 보시면 되고요. 내부에서도 퀄리티 확인하기 굉장히 편해요. 그리고 다음 질문이 시네마 4D도 라이브 링크 지원이 되는지에 대한. 시네마 4D는 유저분이 만드셨어요. 그리고 라이브 링크 말고는 그 엔진 인터그레이션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똑같은 방식으로 쓸 수 있고요. 일반적으로 그리고- 작업 용량은 그때마다 달라요. 되게 무겁게 작업하거나 스마트 머테리얼을 엄청나게 많이 쓰면은 뭐 기가 단위가 넘어갈 수도 있고요. 뭐 가볍게 쓰게 되면은 뭐 몇백 메가 안으로도 끝날 수 있고, 그리고 팁으로는 이렇게 만든 다음에 얘네들 저장할 때는 해상도 아예 낮춰버린 다음에 저장하면은 낮춘 상태를 기억하고 있어서 파일 사이즈가 굉장히 작아져요. 그것도 팁 중에 하나고요. 이게 계속 설명을 네. 하니까 저도 그 뒤로는 어떤 건지 이게. 그러면은 한 5분 정도 남았는데 그 도미노 피자 걸려있는 그렇죠. 고민업 키. 한 판 피자가. 걸려있는 애가 있는데 네네. 이것도 제가 이야기를 드려놔도 막 끝나고 나서 막 답변하는 안타까운 분들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매우 조심스럽지만 제가 준비한 이제 그 도미노 피자 전용 질문을 하나 할게요. 서브스턴스 시리즈에서 제일 마지막에 나온 툴은 영어로 쓰셔야 되고요. 대문자, 소문자는 구별하지 않습니다. 제품 풀네임을 적어주시면 돼요. 저희 웨비나에서 맨 마지막에 소개한
툴 말씀이신 아니요, 건가요? 서브스턴스에서 제일 마지막으로 출시한 툴이에요. 맨 마지막으로 출시한 툴. 출시한 툴. 어느 순간 댓글 글자창이 사라졌습니다. 이거 서브웨이가 떠가지고. 서베이가 떠버렸네요. 이러면 어떻게 하죠? 확인을 못하는데. 어떻게든 확인이 되시겠죠? 그러면 우선은 저희가 준비한 거는 우선은 여기까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죠. 또 하나 더 알려드릴 내용이 있는데요. 지금 화면을 저쪽으로 좀 옮겨주시겠어요? 네, 됐나요? 지금 저희가 21세기 소프트와 어도비가 그 한국 모바일 게임 협회와 같이 특별 할인 프로모션을 하고 있어요. 이번 웨비나도 거기에 이제 고객사들에게 좀 뭔가 이렇게 그 정보를 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뭐 생각하다가 한 건데요. 지금 서브스턴스 구독에 되게 좀 부담을 느끼실 것 같아서 그 한국 모바일 게임 협회에 간편하게 무료로 가입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이게 저희 서브스턴스 제품이 필요하신 분은 한국 모바일 게임 협회에 가입하셔서 65% 할인된 이렇게 이 방법을 통해서만 65% 할인된 금액으로 서브스턴스 제품을 구입하실 수가 있어요. 이 기회에 놓치지 마시고요.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인가요? 이 날짜가 1월 21일이 목요일이 아닌가? 화요일인가요? 저도 헷갈리네요. 1월 22일 날 오후 2시에 이제 제가 마야 엑스젠을 활용해서 게임 캐릭터 헤어를 어떻게 제작하는지에 대한 그 웨비나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이 참석하셔서 마야로 그 게임 캐릭터 헤어를 좀 쉽고 빠르게 작업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정보를 좀 얻어가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것으로 저도 있나요? 네네. 네네. 저희도 링크 하나 있고요. 그리고 네, 맞습니다. 네. 네네. 링크 좀 넘겨주십시오. 마지막 제 퀴즈의 정답자는 서브스턴스 알케미스트 적어주신 박현수 님이시네요. 이게 아쉽게도 그러네요. 알케미스트만 적으신 분도 계세요. 플레임이라고 하여서 혹시 저희 부장님 보고 계시면은 이분한테도 저희 어도비 이현정 부장님? 네, 이현정 부장님 선물 좀 부탁드릴게요. 너무 안타까워서. 그리고 뭐 여기서 더 많이 못 들었거나 아니면 더 필요한 내용 그런 부분이 존재하시다면요. 네, 이렇게 있고요. 왼쪽에 보이는 부분은 저희 서브스턴스 페이스북 유저 그룹이에요. 이쪽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서브스턴스에서 가장 최신 뉴스거리들, 그런 새로운 소식들을 가장 빨리 접할 수 있게 링크를 올려드리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서브스턴스 네이버 카페 같은 경우는 이제 유저들, 이제 여러분들이 모르는 거 있거나 막히는 거 있을 때 질문할 수 있는 창구로 쓰고 있어요. 한국 커뮤니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쪽으로 많이 물어보세요. 다 제가 직접 답변을 달고 있으니까요. 네,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끝이네요, 저희. 잠시만요. 저 한 번만 더 제 화면으로 좀 제가 아직 말씀을 하나 못 드린 게 있어가지고. 이번 행사를 통해서 또 한 가지 추가되는 게 저희 이번에 21세기 통해서 서브스턴스 구매하시게 되면 서브스턴스 한 카피 구매 시마다 문화상품권 5만원권도 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좀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 21세기 소프트 홈페이지나 블로그를 방문하시면 다양한 지금 오늘 웨비나 뿐만 아니라 그 외에 마야 맥스 관련된 다양한 콘텐츠들이 튜토리얼 형태로 올라와 있거든요. 거기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걸로 어도비와 21세기 소프트의 웨비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